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융대표입니다. 자, 오늘 11월 10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 급등하면서 지난주 혼란스러웠던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특히 3%대의 반등을 하면서 지난주 낙폭을 한 절반가량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수 차트로 보게 되면은 절반가량의 회복한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이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주 4200포인트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3800 후반, 약 3900이라고 본다면 한 150포인트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을 때 절반가량인데, 그게 딱 지금의 위치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4000에서 3900, 더 넓게 본다면 4050에서 3950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얘기는 4000포인트를 넘나드는 이제 지지라인을 구축하게 된다면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코스피 지수에 대해선 최근 낙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낙폭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상으로 나타났고요. 하이닉스가 일단 5%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오전 초반에 이 지수를 이끈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이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가총액이 큰 금융 지주사들 중심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붙잡아 놨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서서히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지난주에 제가 무료 방송하면서 추천드린 종목인데, 좀 낙폭이 시장 영향에 좀 과하게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2분기와 3분기 호실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다가 프리마켓에서 만들다가 메인마켓에서는 좀 윗골을 달고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쇼츠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텐데, 전력 수요에 대비, 어느 전력 수요?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에 대비한 태양광 발주, 그러니까 다양한 전력 생산의 이런 그런 부분들, 원전뿐만 아니고 화력 발전소는 이제 지향하는 편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메타에서 1기가와트의 규모의 태양광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기술적 눌림 구간이 과도하게 발생했는데 55,000원 손절가를 잡고 있어요. 이 가격을 유지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신고가 달성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고요. 자, 내일 이슈는 이제 가장 큰 게 중국 광군제인데,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낙폭이 좀 심하게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실리콘2가 가장 대장주로서 올라왔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죠. 사실 오늘 실적주들이 중심으로 상승을 한 거지, 이제 광군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가 이 테마를 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정부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가부 결정이 있다는데, 이 부분도 내일 증시와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거는 내일 좀 확인을 해보고요. 자, 대만의 TSMC 10월 매출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으로 기사가 어떻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TSMC는 매달 내죠, 이거를. 근데 시장 예상 컨센에서 조금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 컨센이 전년도 대비 증가 약 27.4%인데 실제 발표치가 한 16.9%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출 증가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내일 약간 이것을 악재로 받아들인다면 AI 기술 기업들이 내일 출렁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구간이 만약에 출렁이는 구간이 나오면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회복되는 장세 속에서 조선주, 원전주 역시 회복되는 모습, 피지컬 AI도 회복되는 모습, AI 반도체 역시 회복되는 모습 보였는데, 회복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 달성을 하려는 구간들은 아니고요.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일 이제 안정되는 모습과 함께 우리한테 추가 매수 기회를 주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 이제 한국 PIM 정도인데, 한국 PIM 지난주에 일부 매도가 나갔다가 오늘 이제 수익 실현 완벽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1차 수익 실현. 한국 PIM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매수가를 정확하게 주고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을 마련하면서 이런 구간을 만들었다라는 것. 딱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라인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매팅이 들어갔는데 소폭의 상승 구간이지만 이 구간도 31,000원에서 매수해서 33,000원 정도에 팔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계속해서 다져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이 종목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죠. 바로 요 구간처럼 이렇게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한 번 더 큰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마감 브리핑을 좀 해보면 기술적 반등이 기대된 오늘 우리 시장이 맞습니다. 지난주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기술주들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에서 강보합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생각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왔죠. 절반가량을 회복했다. 주도주는 역시 하이닉스였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도 서서히 따라 올라오면서 1%대 상승, 다시 900포인트 탈환위에 전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이 수급을 안정시켜줬다라는 거고 그게 오전장에서 나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기대감입니다. 배당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배당주는 대부분 대형주에 몰려있기 때문인데 금융지주사의 배당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금융지주사 특히 증권사 그리고 시총 상위주에선 KB금융, 신한지주 등등의 이제 주가가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이 시가총액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시장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줬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머뭇거리는 와중에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안정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AI 그리고 반도체, 로봇 등 첨단 기술 산업 관련주에도 다시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5%대 상승했다는 건 기술주의 대장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코스피 지수의 급반등으로 이어졌는데 일단 지난주 혼돈의 장세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요. 신용 물량 등 이제 시장을 둔화하게 만들 수 있는 매물도 소화가 되면서 이번 주 급반등 장세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종목별로 상승의 차이는 있어요. 반등을 10% 했니 10% 했느냐, 5% 정도에서 머물렀느냐, 아니면 아직은 좀 움직임이 둔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종목이 좋고 나쁨의 단순한 차이가 아니고 상승의 순서.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이 아무리 증시 대기 자금이 있다고 해도 그게 일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은 한정적인데 이 수급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순환매가 나오면서 순차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로 특징을 좀 잡아보게 되면 일단 뭐니 해도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두드러졌는데 AI 버블 논란이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이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마이너스 5%까지 빠지던 주가가 쭉 올라오면서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으로 납품, 그러니까 중국의 활로가 열리느냐 이 얘기들이 있다가 중국의 활로가 닫혔잖아요. 다시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중국으로 간다라는 그 거품, 중국으로 간다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줬는데 그 거품이 제거가 되고 소거가 되고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제 원위치 와서 여기서 이제 이번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AI 버블 논란이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오늘 5%가 아니라 6%대 상승세를 보이는데 성공을 해줬고요.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데 이 키움증권 HTS는 언제 이걸 업데이트가 될까요? 이게 좀 연동이 돼야 되는데 퍼센티지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이러한 상승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기술주들에 대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이런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는 매수 쪽으로 유지를 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술주들에 대한 뉴스 이렇게 계속 나와요. 전 계열사 QRT가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외주 검증을 따냈다 등등의 이 반도체 관련 뉴스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만 오늘 조금 아쉬웠던 건 심텍에 대한 내용이죠. 심텍이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러나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급락이 엄청나게 심한 심택인데 역시나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밑꼬리도 상당히 길게 달렸는데 매수 관점 충분히 볼 수 있고, DB 하이텍이 이제 전력 반도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인정받고 있는 탑티어 중에 하나인데,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호실적 나오면서 지금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 기술 기업들에 대한 매수에 대한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광군제 앞둔 화장품주에 당연히 주목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실리콘2는 실적이에요. 3분기 매출이 60% 올라서 영업이익도 48%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지금 화장품 K뷰티 관련주들이 글로벌 열풍과는 별개로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말에 미국의 최대 쇼핑 구간과 또 함께 맞물려서 연말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관군제는 사실 내일인데, 바로 내일인데 약간 물음표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닫혀 있었을 때 북미 지역의 시장이라는 부분을 새롭게 신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에 이번 뭐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화장품주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니 해도 오전장부터 가장 강세를 보였던 것은 NH투자증권. 제가 원래 금융주를 잘 안 보거든요. 금융주는 잘 안 보는데, 왜냐면 워낙에 둔하니까요. 상승 흐름은 나옵니다. 굉장히 큰 상승 흐름 나오고, 또 고금리 시대에 금리 장사만 하더라도 은행주, 증권주 뭐 좋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하면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등등을 진행하면서 증권주, 금융주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요즘에 떠오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트레이딩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지수를 가장 잘 묶어준, 지켜준 쪽은 바로 이 배당주, 그 중에서도 금융주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당은 뭐냐면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완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여당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조세 부분을 담당하는 정부와 그리고 여당의 이 최고 세율 완화, 최고 세율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르죠. 기존의 정부와는 35%인데 여당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25%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3억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을 감소시키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뭐라고 하냐, 뭐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냐면 2천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에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닌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배당을 많이 받게끔,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 이제 기재부에서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천만 원 이하에서는 14%. 그러니까 여기 종합소득 과세로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2천만 원 이하의 주식을 배당을 2천만 원 이하로 받으면 그 중에서는 14%만 세금을 내라는 거고,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5%인데 이 최고 세율이 35%죠. 이걸 25%로 낮추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NH투자증권이 10%가량 상승했는데 증권주들이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증권주들의 상승 흐름을 보면 지금 NH투자증권, 그리고 이번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소각에 관련해서 수혜주가 되면서 많이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추가 상승 노리고 있는 부분이고, 증권주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주도 상승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인 이제 KB금융지주, KB금융이 이제 4%대 상승 흐름을 보였고, 신한지주도 사실 5% 가까이 오르다 좀 밀렸는데 역시나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배당에 대한 수혜를 노리면서 이 배당주들을, 어떻게 보면 배당주는 배당락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배당락은 마감일자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이 배당락 일까지 보유를 하셔야 되고, 배당락을 맞게 되면 그만큼 또 그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가적으로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까지 보유를 하고 가는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금융주들이 사실 좋은 게 이 금융주도 금융주지만 저는 증권주를 더 추천을 드리는 게 증권주는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5천 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4천 포인트를 돌파하고 5천 포인트를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막대한 이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이 증권주입니다. 미증시에서도 나스닥, 뭐 S&P 랠리를 펼 때 이 투자은행들의 주가가 또 고공행진을 펼치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권주들도 이렇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같은 내용들 말고도 반등하는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그 로봇주들 뭐 또는 AI 반도체 고가권에 있던 종목들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오늘 회복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또 내일 주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주 반등 흐름 기대하면서 이번 이 하방 변동성의 위기를 우리가 수익의 기회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많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놓쳤던 수익을 또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올리는 그 길에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김영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